반갑습니다. 식물 집사님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드리고 싶은 초예의 그린 스토리 채널의 초예입니다. 요즘 식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영양제나 화분, 또 필요한 도구의 선택이 다양해졌죠. 또 식물 키우기의 실패를 줄여줄 퀄리티 높은 인공토양도 나와서 옛날보다 실내 가드닝 환경이 훨씬 나아졌습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실내 화분식물을 기르면서 가끔씩 신선한 바깥 공기 유입이 필요하다 했지만 지금은 바깥 공기 유입이 아니라 실내에 머물러 있는 정체된 공기를 미세하게 흔들어줘야 한다는 이론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정착해 가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면서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돌리는 팬은 화분 속의 과습을 방지하고 흙 표면에 버섯균이나 여러 가지 유해균의 활동을 억제하고 특히 장마철 고온다습의 환경에서 식물의 성장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아이템이죠. 식물 팬은 식물 키우기에 번번이 실패했거나 처음 시작한 사람에게 날개를 달아줄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식물에게 일반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센 바람은 식물에게 오히려 스트레스를 준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저 미약한 바람으로 정체된 공기를 약간 흔들어 줄 정도면 충분하죠. 그래서 적당한 식물 선풍기가 있을까 하여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몇몇 제품이 있더군요. 하지만 식물 화분 수가 좀 많으면 여러 개 구입해야 하고 그러자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몇 개 부품으로 가성비 높고 효과 만점인 식물 팬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가전제품을 버리는 곳에 가면 이런 것을 쉽게 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정체를 모르는데 이것이 바로 직류 전원 장치라는 것이죠. 바로 교류전기를 직류전기로 바꾸어지는 장치입니다. 이 영상 뒷부분에 교류전기와 직류전기를 아주 쉽게 설명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득템한 직류전원 장치의 표시를 보고 전격 전압이 AC 220V에 해당되고 전격 출력이 DC 12V라면 하나 챙깁니다. 장마철에 기기에 물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 찜찜하다면 집에 사용하지 않는 것 하나 찾아보든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하나 사면 되죠. 값은 얼마 안 합니다. 그리고 폐 컴퓨터가 있으면 열어서 쿨링 팬도 몇 개 챙깁니다. PC 내의 전원이 DC 12V이니 이 팬도 역시 12V겠죠. 하지만 팬의 크기가 너무 작다 싶으면 인터넷에서 저렴한 걸로 필요한 만큼 사면 됩니다. 이왕이면 좀 큰 걸로. 이제 쿨링 팬의 표시 부분에 DC 12V라고 되어 있나 확인합니다. 앞서 준비한 직류 전원 장치와 같이 맞추기 위함이죠. 그 다음 전격 전류를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0.16A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집 화분의 수가 좀 많아 팬을 4개 돌리고 싶다면 0.16A 곱하기 4 하면 0.64A이니 직류 전원 장치를 고를 때 전격 전류가 0.64A 이상인 것으로 구하면 되죠. 그런데 전류는 약 30% 높게 쓰는 것이 안정적이니 대략 1A 이상이면 넉넉하겠죠. 또 전선, 케이블 타이, 철사 옷걸이와 전기 테이프, 니퍼 등 몇 가지 도구가 있어야겠죠. 만약 전선을 구할 수 없다면 못 쓰는 충전 케이블을 이용하면 되겠군요. 자, 이제 간단하게 식물 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분의 높이가 있으니 철사 옷걸이를 이용해서 팬의 위치를 좀 높여 보겠습니다.
어댑터의 두 선을 팬에 연결해 봅니다. 어댑터에서 출력된 전기는 직류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반대로 하면 팬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집 화분이 있는 곳에 설치해서 돌리면 되겠죠. 그런데 하루 종일 돌리자니 좀 못하고 아침 저녁으로 껐다 켰다 할 수도 없으니 타이머 콘센트를 하나 사서 1시간 돌리고 30분 정지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사실 교류나 직류를 잘 몰라도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죠. 하지만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알고 나면 꽤나 흥미로울 것입니다. 교류나 직류는 전기라는 에너지가 선을 타고 흐르는데 어떻게 흘러가느냐의 구분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극이 있고 각각의 두 선이 쭉 나가 치입에 연결하면 불이 오죠. 전기라는 에너지가 선을 타고 흘렀기 때문에 불이 온 것인데,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각각의 선을 따라 곧게 흐르는 전류를 직류라고 합니다. 이와는 달리 교차하여 흐른다는 교류는 두 선의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바뀌어 가면서 흐르는 전류를 말합니다. 어떻게 바뀌냐 하면 1초에 60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극이 마이너스 극으로 갔다가 다시 플러스 극으로 돌아오기를 1초에 60번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전자제품을 쓰기 위해 콘센트에 코드를 꽂을 때 방향과는 상관없이 그냥 두 구멍에 맞춰 꽂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직류와 교류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네, 직류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해서 전기를 멀리 보내기 위해 개발된 것이 교류인데,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고압의 송전탑과 전주를 거쳐 우리들의 안방까지 와서 여러 가지 전기 제품을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데 전자회로나 일부 제품은 직류를 이용하죠. 그래서 교류 전기를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를 흔히 어댑터라 하고 정확히 말하면 직류 전원 장치라 합니다. 앞서 말한 12V 직류 전원 장치를 220V 콘센트에 꽂으면 220V 교류가 12V 직류로 바뀌어져 출력된다는 것입니다. 직류와 교류의 차이점 중 또 한 가지는 교류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바꾸어 스마트폰의 배터리에 전기를 충전하는 것이죠. 직류는 에너지를 멀리 보낼 수 없으나 저장할 수 있고, 교류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없으나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하실 말씀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나 댓글 달아주십시오. 또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